흔히들 그러죠. 아껴 쓰고 열심히 저축해서 한 50년 뒤를 기약하라고요. 우리가 정말 평생 들어온 이 재테크 상식, 만약에 이게 잘못된 길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오래된 지혜에 한번 정면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좀 보세요. 천철이 부자가 되는 길에는 희망이 없다. 와, 이거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거의 진리처럼 믿어온 모든 걸 그냥 한 번에 흔들어 버리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아니, 그럼 전통적인 방식이 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대체 어떤 길로 가야 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인생을 하나의 커다란 고속도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위에는요, 아주 명확하게 구분된 세 개의 차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의식하든 못하든 사실 우리 모두는 인도, 서행차선, 그리고 추월차선 이 세 가지 길 중 하나 위에 서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럼 각 길이 대체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가장 위험한 길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인도입니다. 여긴 뭐랄까 재정적인 재앙으로 가는 직행 티켓 같은 곳이에요. 인도 위를 걷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해요. 일단 오늘을 즐기자. 월급이 통장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지죠. 결국 이건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미래의 자유를 통째로 저당 잡히는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현실인지 숫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55세 이하의 절반 이상이 저축은커녕 빚만 가지고 있고요. 특히 35세 미만으로 가면 10명 중에 거의 9명이 1,000만 원도 모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정답이지, 책임감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길, 서행차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의 10%씩 꼬박꼬박 저축하고 연금 같은 데 투자하면서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좀 참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부자로 은퇴하는 걸 꿈꾸는 거죠.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이게 정답이야 라고 가르쳐온 바로 그 길이요. 하지만 이 길에는 아주 치명적인 덫이 숨어 있습니다. 이 표가 서행차선의 형식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균적인 교사가 100만 달러를 모으려면 22년,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30억 원을 모으려면 217년이 걸린대요. 217년이요.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평범한 월급으로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는 부를 쌓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서행차선에서는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도 멈춰요. 내 수입이 내 시간에 완벽하게 묶여있는 한 우리는 절대 진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잘못된 두 개의 길을 봤으니까 드디어 마지막 길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해결책인 추월차선입니다. 추월차선은요,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일종의 사고방식의 대전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걸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되는 것, 가치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길이죠. 여기 보시면 두 길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서행차선은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지만 추월차선은 내가 없어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서행차선이 문제를 보면서 불평만 한다면 추월차선은 그 문제 안에서 사업 기회를 찾아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 바로 시간을 보는 관점입니다. 서행차선에게 시간은 팔아치워야 할 상품이지만 추월차선에게 시간은 어떻게든 되찾아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인 거죠. 그럼 좋습니다. 추월차선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달려야 할까요? 성공적인 추월차선 비즈니스를 위한 5가지 핵심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센츠 원칙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첫째, 내 사업을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가? 둘째,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이 있는가? 셋째, 사람들의 진짜 필요를 해결해 주는가? 그리고 넷째, 내 시간과 수입을 분리시킬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걸 아주 큰 규모로 키울 수 있는가? 이 5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추월차선에 올라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냥 통장 잔고 숫자 늘리려고요? 어쩌면 우리는 최종 목적지를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부는요, 돈 그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이 세 가지 3F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 즉 가족, 패밀리, 그리고 건강한 신체, 피트니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살 수 있는 선택권, 바로 자유, 프리덤. 결국 추월차선이라는 건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인 셈이죠. 결국 여러분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는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도 위를 걸으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소진하며 살 건가요? 아니면 서행 차선에서 기약 없이 수십 년을 기다릴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지금 추월 차선으로 과감하게 핸들을 꺾어 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꾸준히 저축하면 언젠가 부자가 될 거다. 뭐랄까 거의 사회적인 약속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요, 그게 한 50년은 좋게 걸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사실상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다고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맞아요. 이 책 저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부자로 가는 길이 딱 하나뿐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길을 제시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는 서행차선, 그리고 소수만이 알고 달리는 추월차선, 마지막으로 아예 길 위에 있지도 않은 인도, 이렇게요. 오늘 저희는 이 세 가지 길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책이 왜 천천히 부자 되기라는 통념을 희망 없는 계획이라고까지 단언하는지 그 속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그 재정적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가볼까요? 인도를 걷는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책의 정의에 따르면요, 이 사람들은 재정 계획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생기면 바로 써버리고 늘 빚에 쪼들리고요. 즉각적인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고 삶의 문제를 남이나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인생은 한방이라면서 복권을 산다거나 아니면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소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태도에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다 새어나가는 그런 상태 말이죠. 정확해요. 실제로 책에 인용된 2000년대 미국 통계를 보면 좀 충격적인데요. 55세 이하 국민의 57%가 순 자산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였다고 해요. 와, 57%나요? 네, 소득이 있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올바르다고 믿는 바로 그 다음 길이에요. 아, 바로 서행차선이군요. 좋은 대학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월급의 10%는 꼬박꼬박 저축하고 401k나 퇴직연금에 투자하는, 우리 사회가 모범적이라고 칭찬하는 바로 그 길이요. 그런데 이 책은 도대체 왜 이 길을 비판하는 건가요? 서행차선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시간과 통제력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돈과 맞바꾸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책에 아주 직설적인 예시가 하나 나와요. 연봉 6만 3천 달러를 버는 건축가가 은퇴 자금으로 100만 달러를 모으려면 16년이 걸리는데 1000만 달러를 모으려면 무려 156년이 걸린다는 계산이에요. 156년이요? 와,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거의. 결국 서행차선의 끝에서 부를 얻는다고 해도 이미 인생의 황금기인 젊음과 활력은 다 사라진 뒤라는 거군요. 주말 이틀을 위해서 평일 5일을 희생하는 삶의 확장판, 그런 느낌인데요. 바로 그 점을 저자가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통제력의 부재예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하루아침에 해고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수십 년간 모은 은퇴 자금이 반토막 날 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의 재정 계획이 온전히 내 손 밖에 있는 거죠. 아, 그 통제력 부재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서행차선은 결국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수석에 앉아 있는 거였군요. 월급이라는 그 유일한 수입원에 모든 걸 의존하니까요. 맞아요.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국가가 세금으로 떼어가고 그 다음엔 은행이 대출이자로 집주인이 월세로 가져가죠. 생활비를 다 쓰고 남은 돈,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남는 몫이 내 저축이 되는 구조예요. 평생 남을 먼저 부자로 만들어주고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마지막에 투자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암울한 서행 차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추월 차선. 도대체 이 정체가 뭔가요? 단어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는데요. 추월 차선의 핵심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라. 직업을 통해서 내 시간을 파는 대신에 나를 위해 일해주는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돈과 분리하는 것이고요. 아, 시간을 돈과 분리한다. 네, 내가 잠을 자거나 가족과 여행을 가도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 저자는 이걸 돈이 열리는 나무라고 비유해요. 이 나무를 심으면 부의 증가족도가 50년 걸리는 복리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돈을 빨리 버는 것 이상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진짜 부의 정의를 보면 그게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부는 뭐 페라리나 대저택 같은 그런 물질적인 소유물이 아니에요. 바로 3F로 정의되죠. 가족, 패밀리, 그러니까 깊은 관계, 신체, 피트니스, 건강, 그리고 자유, 프리덤, 선택의 자유.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진정한 부자라는 겁니다. 이 3F라는 개념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기는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 초기에 성공하려면 이 세 가지를 전부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잠 줄여가면서 일하고 가족 볼 시간도 없고 운동은 뭐 사치처럼 느껴지고요. 이 책은 그 모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저자도 그 점을 인정해요. 추월 차선에 진입하는 그 초기 단계에서는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하죠. 어쩌면 서행 차선을 걷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일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요? 네. 서행 차선은 40년, 50년간 이어지는 마라톤인 반면에 추월 차선의 초기 고난은 5년에서 10년 안에 끝낼 수 있는 단거리 전력 질주라는 거예요. 평생 자유를 저당 잡히느냐? 아니면 젊을 때 몇 년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남은 인생의 자유를 얻어내느냐의 선택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고통의 총량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기간과 보상이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거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그 돈이 열리는 나무, 즉 추월차선 비즈니스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 사업이나 시작한다고 해서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저자가 5가지 핵심적인 계명을 제시해요. 이 5가지 필터를 통과해야만 진짜 추월차선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필요, 진입, 통제, 규모, 시간의 계명입니다. 하나씩 좀 파고들어 보죠. 먼저 필요의 계명은 뭔가요? 보통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런 일반적인 조언과는 결이 좀 다른 것 같던데요. 정반대죠. 내 열정을 따르라 이게 아니라 시장의 필요를 채워라가 핵심이에요. 사업이라는 건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거나 필요를 채워주는 과정에서 가치를 만들고 그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이라는 거죠. 저자는 심지어 돈은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따라오는 부산물이라고까지 말해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진입의 계명은 경쟁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맞아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추월 차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건 그만큼 경쟁자가 막 우후죽순 생겨나서 금방 레드오션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나도 하겠다 싶은 사업은 이미 위험 신호라는 거죠.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어떤 탁월함이나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통제의 계명과 네 번째 규모의 계명 사이에 되게 흥미로운 긴장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가 모든 걸 통제하니까 통제의 계명을 위반하는 거고, 동네 빵집은 확장성이 낮으니까 규모의 계명을 위반하는 셈이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두 계명 사이의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통제의 계명은 말 그대로 사업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잡아야 한다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시스템에 올라타면 그 사람의 결정 하나에 내 사업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동시에 규모의 계명은 내 사업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소수에게라도 엄청나게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는 내가 미치는 영향력에 비례하니까요. 하지만 진입 장벽을 높여서 아무나 못하게 만들면 규모를 키우는 데는 오히려 불리한 것 아닌가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사업가의 역량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 책이 말하는 천재성은 복제하기는 어렵지만, 즉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찾는 데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지만, 진입장벽이 높죠. 네, 하지만 일단 개발되면 전 세계 수억 명에게 배포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규모죠. 그게 바로 추월차선 모델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의 계명이 남았네요. 이게 서행차선과 추월차선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하셨죠? 네, 당신의 시간이 투입되지 않아도 사업이 스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일해야만 돈이 벌이는 구조라면 그건 사업이 아니라 그냥 더 힘든 직업일 뿐이에요. 시스템이 나를 대신해서 24시간 일하게 만들어야 그때서야 진정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저자는 이런 시스템의 씨앗으로 임대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컨텐츠 시스템, 유통 시스템, 그리고 인적 자원 시스템 같은 것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업을 소유한 게 아니라 직업을 소유했을 뿐이다. 책에 나오는 이 말이 정말 뼈아프게 들리네요. 아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좀 뜨끔할 것 같아요. 주 80시간씩 일하면서도 이 책의 관점에서는 아직 추월차선에 진입조차 못한 셈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엔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실행력입니다.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한다. 이 구절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는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실행력을 킹에 비유해요. 아이디어는 흔하고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지만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실행력이야말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실패가 두려워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작조차 못해요. 하지만 성공은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고 시장의 냉정한 피드백을 받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그 과정, 그 자체에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합니다. 들어보니 부의 추월차선은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네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철학을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하는 책 같아요. 소비자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직접 가치를 만드는 생산자의 플레이그라운드로 넘어오라는 뭐랄까 초대장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핵심은 관점의 전환이에요.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불평하는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래, 그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하는 생산자가 될 것인가. 모든 추월차선은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부의 추월차선의 핵심 개념들을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정해진 길을 따라 걷는 서행차선의 함정을 깨닫고 내 시간을 복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추월차선이 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엿본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매일 겪는 그 사소한 불편함, 친구들과 대화하며 나누는 불만들, 왜 이런 건 아직도 없을까? 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돈이 열리는 나무의 씨앗일지도 몰라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을 위해 일해줄 시스템을 만들고 있나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